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초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와 스칼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리는요, 베타량과 스칼라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즉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방향까지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물리량이 벡터입니다. 스칼라에는요, 질량, 길이, 시간, 거리, 에너지, 일, 속력 등이 있어요. 그리고 벡터에는요, 변이, 힘,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중량, 중력, 가속도 등이 있습니다. 질량하고요, 중량하고 같은 것 같지만은요, 물리에선 다른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하고 변이, 거리라는 개념은 같은데요, 조금 다르죠. 이거 그냥 1m짜리야 라고 말하면 길이고요. 이거 동쪽으로 1m짜리야 하면 변이입니다. 그래서 길이하고 변이의 차이점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양, 벡터양에 대해서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스칼라양이 아닌 것, 그리고 벡터양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에너지하고 1이에요. 조금 단순한 거는 스칼라양이고요. 조금 복잡한 거는 벡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너지하고 1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스칼라양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1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벡터량이 아닌 것 해가지고 에너지나 1 나오면은 벡터량이 아닌 것은 에너지하고 1이겠죠. 그리고 또 스칼라양인 것은 하고 에너지 1 나오면은 에너지하고 1이 답이 되겠죠. 스칼라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칼라양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 질량, 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 스칼라양의 계산은요, 수학적으로 사칙연산이랑 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스칼라양을 더하거나 뺄 때는요, 같은 단위를 가진 숫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즉 4m하고 6m가 있어요. 이거를 더해주면은요, 그냥 10m가 됩니다. 그런데 벡터는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이, 무게 등이 있고요. 그리고 벡터의 3요소는요, 작용점, 방향, 크기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요, 물리량을 나타내는 문자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없이 그냥 표현할 것입니다. 이 A에서 B까지 갔어요. 그래서 A, B 이 화살표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고요. 여기가 끝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작점이 작용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의 평행 이동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근데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은요, 두 벡터는 같은 벡터양입니다. 즉 이거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벡터는요, 평행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에 이동시키고요. 그럼 방향하고 크기가 같죠. 그러면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가 같아요. 근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반대이면은요, 이 값은 같아도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둔 거고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면은요, 이 반대쪽인 이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그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벡터의 합성과 분해입니다. 먼저 이제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요, 스칼라처럼요,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의 합성을 통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방법으로는요, 평행사변형법, 삼각항법이 있습니다. 벡터 A가 있고요, 벡터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벡터 사이에 어떤 각도가 있겠죠. 근데 이 각도가 직각이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 합벡터 C는요, 이 A를요, 이렇게 옮겨 나가면은 이쪽이죠. 그리고 B를 옮기면은요, 위로 옮기면은요, 요거랑 같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점,
작용점이죠. 이 작용점하고 이 만나는 지점까지 연결된 게 합벡터입니다. 그럴 때의 식은요. C는 루트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음은 벡터 A와 벡터 B가 직각일 때입니다. 그럴 때 합벡터 아까랑 같은 개념이죠. 이게 C가 되고요. 그러면 C는 루트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90은 0이죠. 코사인 90은 0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코사인 90 눌러보세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만 남겠네요. 그래서 C는 루트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벡터를 합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차량 운동학 하면서요. 속도의 합성이란 말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합성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팁입니다. C는 루트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 벡터, B의 벡터의 합벡터가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요. 이렇게 더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크게 나오겠죠. 이 높이가요. 이렇게 사인이죠. 그러면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변은요. 이게 코사인이니까요.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이 큰 삼각형 A, O, B 삼각형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할 것입니다. 빗변이 C죠. 빗변이 C니까 C의 자승은 A의 자승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정리해 줄 거예요. 수학에서 x 플러스 y의 자승은요. 어떻게 되죠? x의 자승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a 사인 세타는요. a의 자승 사인 세타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자승은요. b의 자승 2ba 코사인 세타 플러스 a의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A 자승 사인 세타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 자승하고요. 여기 A 자승 같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문자끼리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을 A의 자승 기준으로 묶을 것입니다. C의 자승은 B의 자승 플러스 2BA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 묶었죠? A의 자승 가로 열고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입니다.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는요 1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기초 수학에서 강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C의 자승은요 B의 자승 플러스 2BA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자승만 남겠습니다. 여기 C의 자승에 이 자승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루트 씌워주면 되죠. 반대변에요. 그래서 C는요 루트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음은 벡터의 분해입니다. 벡터 계산은 일직선상으로 맞추고 해야 됩니다. X축과 Y축 그래프에서요. 각도가 있는 벡터를 X축 또는 Y축으로 변경하는 것을 벡터의 분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여기 직각이 됩니다. 이 벡터 끝점을 이 X축, Y축에 직각되는 점, 이 부분을 X축 선분 또는 Y축 선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벡터를 X축으로 분해합니다. 즉, 이 Vx, 직각이 되는 점, 이 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 V잖아요. 그럼 여기가 V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Vx죠. 자, 삼각함수에서 이게 코사인 관계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V분의 Vx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Vx잖아요. 그래서 Vx 기준으로 이항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V가 넘어가면서요.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Vx는 V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음은 벡터를 Y축으로 분해합니다. 이 직각되는 점을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VY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쪽 길이하고 같죠. 즉 여기가 VY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이 사인 세타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V분의 VY입니다.
VY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V가 넘어가면서 곱하기 되죠. 그래서 VY는 V sin 세타가 됩니다. 다음은 이동거리와 변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동거리는 스칼라고요, 변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만 있는 스칼라양이라고 했습니다. 변위는요, 위치의 변화죠. 그래서 직선상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벡터입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요, B 지점을 경유했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동거리와 변위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40 더하기 30은 70이 됩니다. 변위는요, A에서 이 C까지의 최단거리입니다. 지금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 변위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위의 자승은 이 밑변의 자승 더하기 높이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변위의 자승은요, 40자승 플러스 30의 자승이 됩니다. 루트 40의 자승 플러스 30의 자승은요, 50m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위는 50m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가끔가다 나와요. 이렇게 뭐 동쪽으로 몇 미터 갔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몇 미터 갔을 때 변위는 몇 미터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량과 무게 또는 중량입니다. 질량은 스칼라고요, 무게, 중량은 같은 거고 벡터입니다. 질량하고 무게는 완전히 다른 물리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 100kg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질량 100kg 또는 무게 100kg F 또는 무게 100kg 중 또는 무게 980kg 메타파스칼의 자승 980N으로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이 kg F에는요, 중력 가속도 9.8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kg F, kg 중으로 사용했을 때는요, 질량하고 무게에 붙는 이 앞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kg 메타파스칼의 자승 또는 뉴턴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이 질량 곱하기 9.8을 해줘가지고 이 앞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죠. 질량은 스칼라양이죠. 그리고 무게는 벡터양입니다. 질량은요,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 무거움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 무게 중량은요,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으면은요, 중력이 당기죠. 그래서 중력의 힘까지 포함된 게 무게입니다. 약자, 질량은 M을 쓰고 있고요. 무게는 소문자 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량 단위 kg이죠.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kg F 또는 kg 메타파스칼의 자승 또는 뉴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요, 지구, 무중력 상태, 달,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는요, kg F에는 그 지역의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 평균이 9.8이 포함되어 있고요. kg 메타파스칼의 자승 또는 뉴턴에는요, 9.8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kg 곱하기 9.8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 1kg은요, 무게 1kg F랑 같죠. 그리고 kg 메타파스칼의 자승으로 표현하려면요, 곱하기 9.8 해서 9.8 kg 메타파스칼의 자승 또는 9.8 뉴턴이 됩니다. 질량 100kg 물체가 있어요. 그럼 위치에 따라서 질량과 무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도 중력과 속도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10이고 어떤 지역은 9.8이고 어떤 지역은 9.5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8은 지구의 평균입니다. 그리고요, 지구 밖을 떠나 우주로 나갔습니다. 무중력 상태이죠. 무중력 상태니까 중력과 속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은요, 지구의 약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9.8을 6분의 1로 하면요, 1.63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량은요, 어딜 가나 똑같죠. 그래서 전부 다 100kg입니다.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kg F일 때는요, 이 F에 그 지역의 중력과 속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앞에 숫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질량과 똑같이 전부 다 100kg F가 됩니다.
다만 이제 킬로그램 메타파스칼의 자승 또는 뉴턴일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이럴 때는요, 이 킬로그램 곱하기 그 지역의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즉, 중력 가속도가 10m/s일 때는요, 100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되고요.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는요, 980kg 메타파스칼의 자승. 중력 가속도가 9.5일 때는요, 95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무중력 상태가 됐습니다. 0을 어떤 숫자도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됩니다. 이제 달러 같습니다. 1.63이니까요. 163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